자, 들어가겠습니다. 3방식 7방법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3방식의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일단 3방식의 이제 7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이 자체가 이제 쉽게 나온다면, 요 원가 방식은 사실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걸 이제 가로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7방법도 가로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온다면은 여기서 이제 가로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나오고 또 산식도 나오고 의의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평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또 있고 다음 주에 또 남았죠. 그래서 좀 천천히 좀 평가가 나가도록 할게요. 자, 3방식 몇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7방법. 자, 그럼 제가 이제 요거 제가 해놓은 걸로 이제 천천히 가겠는데,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을 갖고 따지는 것은 그냥요, 원가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만약에 공급자가 어떤 부동산을 만들 때 그냥입니까? 토지 취득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소득을 취득해야 되죠. 그럼 비용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고, 한 층 한 층 올라오면서 더 비용이 원가가 들어가죠. 자, 따라서 적산. 적산은 이렇게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적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가격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시장에 나가서 비교했어요. 시장성을 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에 이 분필이 사례가 100원으로 거래됐다면 나 대상도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아까 왜 대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에 대해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다는 건 비슷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 이건 시장 가격을 보고 어떻게 돼요? 얘가 100원이면 나도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자, 시장에 나가서 그냥 했어요. 비교했어요. 그럼 무슨 방식이죠? 비교 방식. 자, 수입 방식은 여기 수요자라면 임대료가 적게 나와야 돼, 부동산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 가격 입장은 수익이 나와줘야 되죠. 그럼 수익성을 갖고 따지는 건 무슨 방식이다? 수입 방식이죠. 그래서 몇 방식? 3방식. 요거 이제 가로쳐서 나오고요. 자, 평가는 이제 가격만 매기는 게 아니라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하고 임대료를 따라서 임료, 임료는 이제 임대료를 줄임말이고요. 그럼 가격만 매겨요, 임대료도 매겨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세 글자씩이에요. 원가 방식은.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자, 이건 임대료예요, 가격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가 임대료로 보이시겠죠.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 중에서 어떤 게 임대료예요? 임대 사례가 임대료죠. 맞습니까? 근데 토지는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법입니까? 얘는 기준법입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가로써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수익분석법은 임대료인데. 자, 여러분들 눈높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가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원가가 나와야 됩니까? 비교 나오면 따라서 비교 나오죠. 이건 공시지가 기준법이고요. 얘는 수익이니까 수익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얼마나 힘들어졌으면 그 방식마다 글자 수를 맞춰줬어요. 자, 얘네들은 세 글자씩이죠. 얘기해 보세요. 얘는 7글자씩이죠. 5글자씩이라는 거죠. 그럼 가로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여기가 원가법 말고 여기 임대를 구하는 거는 요건 몇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PPT가 굉장히 단점이 뭐냐면 이게 보여요. 몇 글자가 맞아야 돼요? 세 글자 맞아야 되죠. PPT가 좀 단점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수익 분석법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몇 글자가 맞아야 돼요? 세 글자 맞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몇 글자씩 있어야 돼요? 7글자. 여기는요, 5글자씩 있어야죠. 이런 건 하세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시상가액이라는 건 이따가 해드리고. 자, 어디에 제가 저번에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말했냐면 물건별 평가입니다. 넘겨보세요. 물건별 평가가 있으면 어디냐면 제가 아마 저번에 찍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성비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를 하십시오라는 게 마지막 페이지일 거예요. 188페이지 가시면은 188페이지 가시면 물건별 평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여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물건별 평가, 이제 감정평가에 가면 규칙이 있는데, 자, 이걸 한 다음에 제가 또 표를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가면은
자, 원가법으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임대료는 무조건 무슨 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랬죠? 임대사례예요. 다른 걸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래서 임대료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사례다? 임대사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임대료는 무조건 무슨 사례 비교법이 나오셔야 돼요. 다른 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적산법 나오면 돼, 안 돼요? 수익분석법 나오면 안 되죠? 토지는 무슨 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자, 왜 토지를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원가법은 왜 원가법을 써야 되냐면, 원가법은 그냥이 돼요. 원가를 알아야 돼요. 알고 상각이 돼야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비용을 알아야겠죠. 이 분표는 그냥입니까? 원가를 압니까? 비용도 알죠? 그럼 새로 만들었을 때 100원이잖아요.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멋있죠? 안 멋있어요? 어머! 이것밖에 안 남았다. 그럼 10원이 날아가면 90원이 되잖아요. 이게 따라서 원가법. 그 원가법으로 가격을 매기려면 그냥입니까? 새로 만드는 비용을 알아야 됩니까? 근데 토지는요, 부중성 때문에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재생산 비용 모르잖아요. 원가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영속성 때문에 안 되죠. 근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그럼 얼마만큼 상각된지 알아서 가격을 매길 수 있죠. 그래서 다 상각자산에 적용돼요. 상각자산. 자, 그래서 상각자산은 건물되고요. 굴삭기가 건설기계예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를 우리가 감정평가하거든요. 평가사가. 근데 대부분 굴삭기, 선박, 항공기를 많이 평가하겠어요. 감정평가사는 건물을 많이 평가하겠어요. 건물 평가죠. 근데 거래 사례로 가야 되는 건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사례가 많습니까? 시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는 상각도 되죠. 원가도 알지만 자동차는 그냥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거래 사례법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게 중고 굴삭기예요, 선박이에요, 항공기예요, 자동차가 많이 거래돼요. 자동차. 그래서 부부끼리 저녁 때 얘기할 때 여보 왜 요번에 적금 타면은 우리 중고 굴삭기 한 대 사자. 그렇진 않잖아요. 중고 선박. 중고 자동차는 얘기하죠. 자, 그냥입니까? 얘도 중고차가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수원도 거래사례죠. 가수원도 거래사례고, 그 다음에 산림도 거래사례요. 예외도 있겠지만, 자동차, 동사는 이제 컴퓨터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따라서 과자. 자, 나가면 편의점에 과자를 팔죠. 그냥입니까? 과자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더 거래되고 있고, 과자는 그냥요, 산도가 맛있어요. 따라서 과자 산도, 거래가 많다. 그럼 다 무슨 사례로 가죠? 거래 사례로 가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가수원은 무슨 사례 비교법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자, 산림도요, 소경목림이라는 게 있죠. 소경목림은 그냥입니까? 원가법으로 가야 됩니까? 지름이 작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목림은 무슨 법으로 간다? 원가법으로 가요. 원가법으로 가고. 자, 우리가 일괄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괄. 자, 토지는 공시지가지급법이고 건물은 원가법인데, 자, 토지와 건물을, 자, 보세요. 거래를 할 때 갑돌이가 건물 샀다는 건 건물만 산 거예요? 토지도 산 거예요. 그래서 일괄해서 거래되는 게 거의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일괄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무슨 사례로 가야 돼요? 거래 사례 비교로 하는 거죠. 거래 사례 비교. 그래서 자, 다음에 과거에 소원은 일거양득이다. 하나로 여러 가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7가지가 중요해요. 다음에 과거 과수원은 무슨 사례? 거래 사례. 소원 송경목님은 일괄 거래 사례로 하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실 게, 권이라는 게 들어가요, 권.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거, 무형자산. 자, 우리가 저작권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이 권리가 수익이 발생해서 저작권료를 받죠. 그럼 권이 들어가면 다 그냥입니까? 수익 환원법입니까? 그래서 어권, 저작권, 강업권, 권만 들어가면 무형자산 다 무슨 환원법? 수익 환원법으로 가고요.
공장 재단도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공장 재단도 재산의 집단이니까 다 수익환원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책에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갑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자, 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제가 그렇습니까? 프린터 할 테니까 자, 볼게요. 토지는 무슨 지가기준법으로 간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고, 근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무슨 사례로 가야 한다? 거래 사례. 또 비교 방식이지만 임대료 조성 비용도 고려된다. 자, 건물은 무슨 법으로 간다 그랬죠? 아까? 원가. 자, 토지와 건물, 집합 건물은 어디 갈지 중요해요. 따라서 일거. 그러면 일과는 무슨 사례다? 토지와 건물 또 건물에 대한 분표시를 가능하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이죠. 자동차, 동사는요. 그럼 얘네들 다 해제 처분할 수 있죠. 나중에 효용 가치가 없으면 해제 처분하기로 한다.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가는 게 평가의 원칙인데 임목 거래사는 따라서 소원, 소경목림은 무슨 평가요? 원가. 따라서 일과를 할 때는 거래사례죠. 자, 우리가 건들이 나왔어요. 건이 나오면 다 무슨 산업법으로 가야 돼요? 임대로 나오면요. 임대사례비법으로 가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갈게요. 책 갈게. 자, 토지의 평가. 토지는 파란색. 어떤 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공시지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기준법인데 여기 그냥 편진공시지가를 근거로 한다는 자체가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오른쪽 갈게요. 자, 오른쪽이 아니면 박스로 갈게요. 박스. 다른 것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박스로 가시면 거기 적산가액이 원가법이에요. 따라서 원가법, 비중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이고 수익가액이 수익환원법이에요. 다시 할게. 적산가액이라는 건 무슨 법? 원가법.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적어 놓으셨고, 자, 할게. 자, 봐봐요. 아까 적산 가격이라는 게 무슨 법이다? 원가법.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비중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사례 비교법을 얘기하는 거야?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시험 문제는 원가법이냐, 거래사례냐, 수익환원법이냐 나와요. 근데 밑에 수익가액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거 무슨 환원법을 얘기합니까? 수익환원법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죠. 산지와 임목은 거래사례죠. 염전도 거래사례인데 잘 시험에 안 나오고 가수원, 자동차, 동산도 다 뭐예요? 거래사례비법으로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옛날에는 염전도 나왔었는데 염전이 요새 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염전도 거래사례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 수익가액은 건 들어갔죠. 건이 들어가면 다 무슨 환원법이다? 수익환원법. 당구장 표시를 한 게 아까 제가 소경목림은 원가법이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임목은 무슨 사례죠? 근데 소경목림은 뭐예요? 원가.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로 가는 거죠. 공장 재단 들어갔죠. 재단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환원법이 돼요? 수익환원법이 되겠죠.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입니다. 이거 기출인데 기출에서 가장 좀 잘 나오는 걸 내봤어요. 6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6번 문제가 아니라 아마 잠시만요. 요게 몇 번 문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스타트. 틀린 거는 3번이 틀렸죠? 임대료는 뭐예요? 임대사례. 건물은요? 원가. 자, 여기는 거래사례인데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까 일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일괄이 중요한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일괄이 어떻게 있어? 어디 있어요? 쭉 가다 보면 어디 있어요, 일괄이? 여기 있나요? 그럼 일괄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거래사례 비표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 잡으시고. 건 나오면 다 무슨 환원법이야? 수익환원. 자동차는 무슨 법이야?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당연히 다르겠죠. 할 수 있겠죠? 연속 점수 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는 다 갖고 오셨나요? 시상가액에 대한 계산을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3페이지로 가시는데, 자, 이 시산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저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여기서 한번 연결시켜서 볼게요. 지금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6번 문제를 펴 놓으시고요. 저랑 같이 이제 오시는데, 자, 6번 문제. 자, 갈게요. 시산. 따라해요. 시산. 임시로 계산한다. 자, 왜 그러냐면요. 들어보세요. 임시로 계산해서 가격을 구한다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지금
다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6번을 보고 계십니까? 찾으셨습니까?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상가격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거래 사례라는 단어가 있나? 자, 그러면 거래 사례라는 자체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비교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이에요. 그런가요? 그때 시상가격을 따라서 비중 가격,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래 사례에 대한 시상가격이라는 게 있나? 거기다 비중 가격이라고 적어보세요. 이게 무슨 가격이라고요? 비중 가격. 비중 가격. 그럼 비중 가격이 시상 가격이 몇 점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거기는 비교 방식이니까 비교 방식의 가중치를 한번 보세요. 50%라고 되어 있나요?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적어줄 겁니다.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성 비용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비용은 그냥입니까? 원가 방식입니까? 그럼 이건 무슨 방식에 대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원가 방식. 그때 시산 가격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따라서 적산 가액, 이게 시산 가격이에요. 그럼 그 조성 비용에 대한 시산 가액이 1.1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이건 무슨 방식과 연결시켜야 돼요? 원가 방식의 가중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죠? 20%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임대료 나오죠. 임대료. 자, 임대료 나왔어요? 자, 그럼 임대료는 나한테 그립니까? 수익이 발생합니까? 자, 이 수익이라는 건 임대료를 가격으로 환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임대료가 나오면 이건 무슨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수익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수익 가격이, 그게 나온 가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수익 방식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30%죠. 얘기 좀 해봐요. 그거니, 왜요? 아니, 6번에다가 체크하지 왜 거기다 헷갈리게 나요?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봐봐. 일로 와봐요. 봐봐요. 비용이잖아요. 무슨 방식입니까? 조성 비용은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때 시상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상가격에 따라서 적산가격. 그게 시상가격이 1.1억이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사례 있었어요. 사례. 거래 사례. 무슨 방식이에요? 그때 그 가격이 비중가격이 1.2억이 비중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좀 잘 적어놓고 계셔요? 적어놓고 계셔요. 임대료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그럼 임대료에서 나온 그 시상가액이 수익 가격이 1억이라는 뜻이죠. 맞나? 그럼 자, 봐봐. 이론으로 가볼게. 적어보세요.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이 비용성과 시장성, 수익성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자, 우리는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가격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인데요, 임시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임시로 계산한 가액을 그냥이야 조정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중치가 있습니까? 가중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따라서 가중평균. 그러면 항상 산술평균이 나와야 돼요? 가중평균이 나와야 돼요? 그럼 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 시상가액을 구한 게 최종적인 가격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제, 교수님 제발 좀 그 화면을 돌려주세요. 돌려드릴게요. 그럼 아까 지금 6번 문제를 풀고 있죠, 지금? 얘기해봐요. 6번. 그러면 다시 갈게요. 거래사례 있어요? 거래사라고는 이 시상가액을 무슨 가격이라고 해요? 안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비중가액. 죄송합니다.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무슨 가격? 비중가액. 이 비중가액이 시상가액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비중가액이요. 그 비중가액이라는 시상가액이 얼마라는 얘기죠? 자, 이건 무슨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죠. 비중치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럼 여기다가 50%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비용 기억하십니까? 이거 원가 방식이죠. 그때 나온 시상가액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무슨 가액으로 한다? 적산가액. 그럼 적산가액이 1.1억이라는 뜻이죠. 자, 이건 무슨 방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원가 방식이 20%하고 임대료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때 수익 방식에서 일단 시상가액을 뭐라고? 수익가액이라고 하죠. 이 시상가액이 수익가액이에요. 맞나? 그러면 자, 왜 그럴까? 각각 방식이 우리가 완전하다, 다 불완전하다. 가격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건 임시로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인 평가 가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방식마다 그냥입니까? 가중치가 있습니까? 가중치가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특히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건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평가합니까? 그럼 수입 방식의 가중치가 높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산술평이 맞습니까? 가중평이 맞습니까?
얘는 산술 평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은 그냥입니까? 그냥 3으로 나누는 겁니까? 자, 그냥 산술 평균 해야 돼요? 가중치를 둬야 돼요? 가중치기 되게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더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계산기 다 갖고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기 이제 드시고, 자, 1.1을 치세요. 곱하기 50%를 눌러보세요. 0.6 나오나요? 이게 0.65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GT 이용해야 돼요. 지우셨어? 큰일 났네. 안 지우, 큰일 났. 1.1 있어요? 1.1 곱하기 몇 퍼센트? 20%. 어머, 0.2 나와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1에다가 30%를 누르면 되죠. 1 곱하기 30%. 0.3 나와요? 우리 고마우신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몇 점 몇이 나옵니까? 1.12가 나오죠. 자, 이건 1억 1,200만 원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찍으셔야 돼요.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숫자만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자, 그럼 이론으로 가볼게. 163페이지 이론으로 가볼게. 163. 자, 그러면, 자, 맨 밑에 가시면, 뭐, 마샬의 3년 등가성이라는 게 있나? 누가 마샬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밑에만 봐. 우리 시장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 경쟁은 가격이 다 똑같죠? 3년의 등가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럼 지금 갔던 칠판, 이 시산 가격이 같다, 다르다. 그 조정 작업이 필요하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자, 가자. 아까 내가 체크한 게 나온다. 시상가액이란 평가 3방식에 산출된 무슨 가액? 벌써 까먹었어요? 적산가액이잖아, 얘가. 아까 대답 잘하더니. 맞아요? 그때 틀려, 그냥. 아까 적어놨으니까 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무슨 가격? 비중가액이고, 또 수익가격이 얘네들이 시상가격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끝나야 돼요? 가중치로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시사 임시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같다, 다르다. 그럼 조정점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시상가격 조정은 3방식 각각 다르게 나타난 얘네들이 시상가액이 되고, 2번 별표. 시상가액의 조정은 평가 3방식에서 세 가지가 단순히 산술 평균하면 된다. 무슨 평균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한 가지 방법을 취할 때 다른 방법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3번이 나와요. 산술 평균하면 돼야 안 돼요? 무슨 평균이 맞으겠어요? 가중평균이 맞겠죠. 이해하셨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럼 시상가가 나왔다? 그럼 무슨 평균이 나와줘야 돼? 가중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세요. 이제 원가법으로 갑니다. 자, 원가법으로 가서 166페이지로 가볼게요. 160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원가법. 무슨 법?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그래서 원가법에 이제 중요한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자, 따라서 의의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의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와줘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제 규칙으로 가봤어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건 원래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인데, 자, 따라서 원가법. 지금 칠판에 원가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 정의가 그대로 가로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럼 갈게요. 원가법이란 제도돈가의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산정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자, 갈게요. 거기도 비슷하긴 한데 요 정의가 이제 정확한 그 법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분필을 예를 들어봤어요. 자, 분필은 만들 수 있고 감가가 되죠. 그럼 그냥이니까 건물이 원가법이죠. 그럼 건물에 대한 삼각자산이 적용되는 거죠. 건물입니다. 건물이면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를 따로 재조달 원가, 제도 원가란 말을 써요. 무슨 원가를 말을 쓴다? 제도 원가. 제도 원가에서 자, 갑니다. 건물은 감가가 안 돼요? 감가가 돼요? 됩니다. 그래서 식이 중요합니다. 감가 누계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감가 누계액을 빼줘요. 빼줘서 이 빼는 과정을 따라서 감가수정이라고 하거든요. 감가수정이라고 해서
그때 가격을 아까 적산가액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시산가액, 적산은 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갈게요. 자 따라합니다. 제 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가액을 산정한다. 자 들어갈게요. 그럼 먼저 그냥이 돼요. 제조조달원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얘가 가로쳐서 나올 수 있죠? 무슨 수정하여?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만약에 임대료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자 이건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 나와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자 브레이크를 여러분들 이제 그 5번을 보시면은 잠깐 5번을 가보세요. 5번에 가시면 요 원가법이라는 단어가 박스에 있죠. 그럼 요 안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바로 보시는 거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정고정이 들어가야 돼요? 감가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감가수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제2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그럼 제조조달원가도 가로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는 사정고정이 맞아요? 감가수정이 맞아요? 감가수정이 맞죠. 적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적어놓으셨죠?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가 방식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원가 방식을 총 나열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갑니다. 그다음에 원가 방식. 자, 그럼 아까 어떻게 돼요? 뭐에서 뭐를 뺐나요? 얘기해보세요. 제도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뺐죠. 이게 감가수정이라는 단어예요. 적산가를 구한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책에 보시면은 지금 166페이지는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 같고요. 1번까지 같고 2번에 가시면 적산가액은 뭐에서 뭐를 뺐다 그랬어요. 제도론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뺐죠. 수정액이나 누계액이나 똑같은 얘기고요. 3번 원가법은 어느에 대한 평가에 널리 사용되나요? 건물처럼 삼각자산에 널리 사용되죠. 찾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토지는요.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토지는 생산비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성지 매립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그러면 조성지 매립지는 들어보세요. 조성지나 아니면 매립지라는 것은 자, 이 조성지 매립했던 건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없어요? 그럼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조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따끈따끈한 원가를 아니까 조성지 매립지는 그냥입니까?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지금 제도론가에 대한 의의에 1번을 보시면 제2조정가는 현존하는 대상물건의 무슨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따라보세요. 기준 시점. 그럼 다른 시점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기준 시점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찾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준 시점이 명시돼야 돼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고 자, 신축되는 비용으로서 적산 가격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000원에서 만약에 300원을 빼면 700원이 되니까 얘보다는 좀 가격이 상한선이 되겠죠. 가거나. 근데 좀 아쉬운 게 나중에 문제집은 다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 받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따라서 복제원가, 대치원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책에는 제가 안 썼는데 여기 복제랑 대치라는 게 없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 없어서 안 하면 여러분들 또 문제집 보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냥 들어갈게요. 다음에 복제원가, 대치원가. 자, 그럼 들어보세요. 복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복제한다. 대치한다는 건 다른 거로 이제 기능상 대치하는 건데.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시험지에 나왔었거든요. 복제와 대치가.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건물은 그냥요, 감가가 돼요. 그러면 내용연수라는 게 있죠. 그 내용연수는 잘 돼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내용연수라는 개념이 잠깐 넘겨보실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69페이지에 내용연수라는 정의가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은,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에 내용연수라는 정의가 나올까요? 맨 위에, 1번에. 169페이지에 감가수정하는 방법에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무슨 연수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내용 연수가 딱 몇 년이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니까 건물은 삼각이 됩니까? 그 버틸 수 있는 내용 연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감가가 되니까. 맞죠?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을 무슨 연수라고 한다? 내용 연수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용어 정리가 지나온 연수를 따라서 경과 연수, 경과 연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수를 따라서 잔존 연수, 잔존 연수라고 그래요. 이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갈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지만 아까 항상 무슨 시점이라는 게 중요했죠? 기준시점이에요. 그죠? 기준시점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기준시점은 어떻게 돼요? 저번 시간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죠. 그걸 항상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은 노후화가 됐다는 거는 준공 시점을 그냥요 지났어요. 준공 시점은 그 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는 연도를 만약 2019년 6월 1일로 줬고 기준점을 2021년 6월 1일이면 그냥입니까? 2년이 경과됐습니까? 그 경과연수를 찾아내는 게 나와요. 몇 년이 경과됐다고요? 그럼 2년이 답서 경과연수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준공 시점으로 가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가야 돼요? 기준점의 가액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책은 없지만 이 종류가 재단원가 종류가 자 따라해보세요. 복제원가 복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복제원가가 있고 대체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그냥입니까? 예상문제집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복제한다는 건 똑같이 만들고 대체는 기능상 똑같이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아까 자동차는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근데 자동차를 원가법으로 한번 한다고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날짜에 자 갑돌이가 자동차를 흰색 소나타를 2021년 6월 1일 날짜로 소나타를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날짜에 그 공장 가서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왔다가 이걸 한 3천만 원, 500만 원 할게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기준 시점의 가격입니까? 중고 시점인 게 아니겠죠. 그죠? 나왔는데 차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다른 차로 대체해 줄 수 있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얘가 지금 2021년 6월 1일 오늘 날짜로 나온 오늘 이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면 나온 소나타 3,500원짜리 흰색 갖다 주세요라는 건 그냥 복제해서 갖다 달라는 거야. 다음에 복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똑같으면 복제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소나타가 없대. 그럼 그냥 다른 차로 대체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차가 뭐 K5로 한다면 기능은 유사하죠. 따라서 효용이 유사하다. 효용과 기능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갈게. 칠판. 자, 지금 흰색 3,500만 원짜리가 그냥이야 똑같이 만들면 복제해 갖고 오는 거야. 복제해서 똑같이 갖고 오는 거지. 얘기해봐요. 그럼 이건 그냥이요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흰색 똑같고 똑같이 생긴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없다면 K7이라는 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 차의 효용과 기능이 유사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최근에 지어진 거 진지 한 달밖에 안 지난 건 그냥입니까? 원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복제하는 게 낫죠. 맞나요? 근데 오래된 진지 한 30년이 지난 한옥 같은 건 그냥요 지금 자재가 단종됐어요. 똑같이 만든 것 때문에 기능 효용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폰이라는 자동차 들어보셨어요? 이걸 안다는 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건데 폰이는 그냥입니까? 지금 단종됐으니까 똑같이 만들기 쉽지가 않죠. 그럼 대체한다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하긴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같으면 무슨 원가? 효용과 기능이 같으면 대체 원가라는 거예요. 맞나요? 최근에 진 건 그냥입니까? 복제하는 게 낫습니까? 근데 오래된 거는 효용적으로 따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라는 게 세 가지 감가가 있는데 자 우리가 16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68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에 여러분들 밑에 감가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일단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건물은 그냥요 감가가 돼요.
강가되는 요인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강가가 있어요. 자, 합니다. 세 가지 강가가 있어서 같이 5층짜리 건물인데요. 자, 제 책이나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에 건물은 시간이 가면 그냥입니까? 노후화가 됩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후화가 돼서 금이 간 거를 따르세요. 물리적 감가가 됐다 그래요. 물리적 내용요소가 됐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물리적은 안 됐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는 설계와 설비가 안 맞을 수 있죠. 이건 따르세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건 형식이라고 했는데 형식의 구식화라는 거는 형식이 옛날 방식, 재래식 방식 촌스러운 거예요. 그럼 기능적 감가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사람도 감가됐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늙어서 노화되면 무슨적 감가됐다 그러고 물리죠.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그게 뭐다? 기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는 지인 여성분이 나갔는데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그럼 어머 넌 물리적 감가가 안 됐는데 기능적 감가가 얘 심각하구나 얘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물리적은 그냥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요. 자 이건 형식이 잘못돼서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외부적이에요? 다 내부적이에요. 내부적 자체인데 외부적인 감가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신축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는 아직 금 갔어요? 안 갔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죠. 근데 얘가 탄광촌이 있었는데 폐광됐어요. 치유가 가능합니까?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그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이건 내부적인 겁니까? 지역이 잘못됐습니까? 인근 환경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시장성이 감퇴됐죠. 자, 이런 거 나오면 그냥입니까? 요거는 다 경제적이니까. 경제적이에요. 지금 책 보고 계시죠? 책으로 정리해 볼게요. 책으로 가면은 건물이 금이 가면 무슨 적 감가? 물리적으로 됐다 그래요. 찾으셨어요? 물리적은 노후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노후화. 그러면 건물이 마멸, 파손, 손상, 노화되면 무슨 적 감가 됐다?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변동의 원칙 기억나시죠? 시간이 변하니까 물리적 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리적 감가에 대한 변동의 원칙이 아직 안 나왔고 자, 그러면 비교가 중요한데 치유가 가능하고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 건물이 금이 가면 그냥입니까? 고칠 수는 있습니까? 가능은 해요. 얘기해 보세요. 근데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감정평가상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아까 기여의 원칙 기억하시죠? 그러면 내가 1억 투자해서 1억 더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그냥이다 비용이 적어야 된다. 많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기능적은요. 제가 아까 기능이나 형식이 잘못된 거죠. 기능적 세태, 기술, 디자인, 설계, 설비, 형식의 구식화, 디자인 잘못된 건 무슨적 감가? 기능적 감가. 사셨습니까?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이것도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기능적 감가 내부적은 무슨 원칙과 연결됐어요? 균형 원칙. 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그냥입니까? 치유는 가능합니까? 근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불가능하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신축 상가인데 탄광촌이 폐광됐죠. 이건 그냥이니까 외부적인 감가입니까? 자, 나예요. 인근 지역이 잘못됐어요. 시장이 쇠퇴됐고 주변 지역이 부적합하죠. 그럼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는 거죠. 자, 이건 치유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경제적은 무조건 치유 불가능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법률적인 하자가 발생해도 감가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률적 감가를 잘 안 써요. 법률적은 그냥 경제적으로 보니까 이 세 가지 감가로 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칠판. 자, 아까 건물이 시간이 지나서 마멸, 손상, 파손, 노화되면 무슨 적 감가? 자, 변동 원칙 관련되고 설계, 설비, 형식이 디자인이 잘못될 수 있죠. 이거 기능적 감가고 균형 원칙이고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인근 환경이 잘못됐습니까? 부근이나 시장성 감퇴는 적합의 원칙 관련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그쪽으로 오시고 페이지 가시면은 그러니까 166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자,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가볍게 치겠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책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 예상 문제집에 나왔을 거예요. 자, 갈게요. 건물이 금이 가면 무슨 적 감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탄광촌이 폐광된 거는 세 가지 감가가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근데 이제 뭐냐면 보세요. 요즘은 5층짜리는 다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냥입니까? 기능적 단가만큼 낮게 평가되겠죠. 그러면 복제한다는 것은 엘리베이터 없는 걸로 갖고 왔기 때문에 1,000원에서 자, 그냥입니까? 나중에 기능적 단가 300원을 빼줍니까? 빼주죠. 근데 최근 거는 그냥입니까?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자, 그럼 얘는 따라서 미리 빼준다. 자, 따라서 300원을 미리 빼줬다. 그러면 4원이에요. 얘는 700원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300원을 또 빼주면 되나요?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칠판 갑니다. 칠판. 자, 물리적으로 똑같으면 무슨 원가 찍으셔야 돼요? 복제. 최근은 복제하는 게 낫죠? 자, 복제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기능적 단가를 해도 되죠? 그런데 대치 원가는 그냥입니까? 효용입니까? 오래된 거죠. 자, 얘는 미리 기능적 단가를 빼줬죠? 그럼 기능적 단가를 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치 원가는 무슨적 단가가 하면 안 돼요? 기능적 단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쓰신 거는 제가 어떤 것만 좀 잡아드리냐면, 자, 지금 제도론가의 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1번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기준 시점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4번만 한번 보세요. 4번에 보시면 맨 끝에 오래된 건물에는 정확도가 신뢰도가 높다 그랬어요? 좀 낮다 그랬어요? 낮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오래된 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복제하는 게 나아요? 대체하는 게 좋아요? 대체하는 게 낫죠?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도론가에 대한 산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 산정식은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고, 자, 요거가 책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찍어드린 거는, 아까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가로친 거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그냥입니까? 감가 수정이었습니까? 따라서 의의가 나온다. 의의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의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무슨 원가에, 무슨 수정을 하여, 뭘 산정한다? 가액을 산정한다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뜸하기 때문에 요새 정의가 나오고 산식이 나와요. 그럼 산식은 아까 봤을 때 칠판 보시면은, 자, 갑니다. 자, 이 원가법의 상식은 적산 가격이 시산 가격이죠. 따라서 쌓는다. 쌓는 게 비용이잖아요. 그럼 제도론가에서 감가 누계 수정액을 빼죠. 이 수정을 무슨 수정이다? 감가 수정이고, 무슨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기준 시점이 다른 시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상 문제를 푸실 때 물리적으로 똑같으면 무슨 원가? 복제. 효용이 똑같으면 대치. 최근 지은 건 복제하는 게 낫죠. 근데 오래된 포니 같은 거나 오래된 자재는 어떻게 대치하는 게 낫잖아요. 맞습니까? 자, 대치 원가는 그냥입니까? 기능적 단가를 미리 빼줬죠. 그럼 또 빼주면 돼요? 안 돼요? 대치 원가는 기능적 단가를 하지 않는다만 좀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는 책에 안 나왔지만 그냥입니까? 예상 문제집은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예상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말씀하십시오.